단서를 조금 하면서 갈 테니까 노트 필기 좀 하세요. 전근대 사회의 세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 하나는 역, 또 하나는 공납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조세라는 거는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일정량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건 땅에서 나오는 수확량의 일정량을 세금으로 내는 거. 보통은 10분의 1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역은요, 군대 가는 거예요. 또는 노동력 징발당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필요하면은 16세에서 59세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을 징발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또는 노동력 징발, 성을 쌓기 위해서. 이거는 그래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죠. 사람도 아무 사람은 아니고요. 16세에서 59세 남자한테만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공납은 특산물이에요. 옛날에는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고등어를 먹고 싶다면 고등어를 잡는 사람이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지의 특산물을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내는 거, 공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개가 기본적인 조선시대의 세금. 고려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세금량은 일반적으로 10분의 1이었습니다. 10분의 1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수령의 농간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10분의 1을 받기도 하고 3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중간에 착복하려고.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런 제도를 조금 체계적으로 바꿔가지고 풍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흉년이면은 조금 덜 내고 풍년이면 조금 많이 내게끔 풍용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매우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 단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그 바로미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의 양은 얼마인지 일조량은 얼마였는지 또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내면서 한 해의 풍용도를 9등급으로 땅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거두는 공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만 둘게요. 그래서 땅은 6등급으로 그 다음에 한 해의 풍용도는 9등급으로 나누는 체계적인 법을 세종대왕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땅에는 총 54가지 케이스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내 땅이 3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올해 풍용도가 3등급이라면 그에 맞는 세금량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보다시피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측정할 방법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수령들은 이거 전부 다 무시하고 다시 열심히 뜯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법에 의하면 최대 20에서 최소 4두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흉년이면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결당, 일정 면적당 쌀 20말에서 4말까지 차등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수령들은 이걸 어떻게 악용을 했냐? 나라에다가는 항상 흉년입니다. 그러고 요것만 바치고 농민한테 거둘 때는 어이구 풍년이네. 그리고 이걸 받는 거예요. 또는 권세가 양반들의 땅은 4두로 해주고 힘없는 농민들 땅은 20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자면 이게 뭐야? 어차피 4두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수령이 다 먹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전쟁을 거치면서 인조께서 그렇다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1결당 4두로 맞추자 이겁니다. 무조건 1결당 4두로 맞춰서 그 이상은 걷지 마라고 하는 영정법을 만든 겁니다. 1635년이니까 병자호란 일어나기 1년 전이에요. 그때 무조건 1결당 4두 퍼 1결 이라는 내용의 정액제 세금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무슨 법? 영정법. 단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부과했던 건 있습니다. 대신에 운송비라든가 또 쌀이기 때문에 썩을 수도 있거든요. 손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농민들이 부담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잡세를 조금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에는 자기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많았어요. 그럼 지주는 어떻게 했냐? 세금은 지주가 내는 거니까 세금은 이렇게 혜택을 지가 다 보고 그리고 대신에 이 플러스 잡세는 소작농한테 네가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작농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더라. 그러니까 비리가 생긴 거는 끝까지 가더라 뭐 이런 겁니다. 결국 나중에 물러내졌지만 어쨌든 인조가 만든 이 법은 매우 획기적인 법이었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 두 번째, 역입니다. 역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16세에서 60세, 만 59세니까 60세 미만 또는 59세 이하 그럼 될 겁니다. 남자가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본래 몸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몸으로 가는 건데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군대 가는 것과 노동력 징발당하는 거. 뭐가 되면 될까요? 전쟁이 없을 때는 군대는 지금처럼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한 1년에 한 보름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기도 뭐 창이나 몽둥이인데 그렇잖아. 이것도 들어다니면서 이렇게 경비 좀 서다가 끝났네 집에 가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까요. 요역은 아니었습니다. 성을 쌓으려면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싸갖고 가야 됩니다. 심지어 저 남쪽 전라도에 있는 사람한테 국방지역에 성을 쌓아라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역으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자꾸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군대를 노동력에 동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로 끌려갔는데 가밭에 노동력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죠. 그래서 군역이건 요역이건 다들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 빠지려고 막 그러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자 서비스업자가 등장한 거죠. 군대 가기 싫어요? 대신 가드릴까? 이런 거예요. 하루에 5만 원 그러면서. 그래서 보름의 군대를 돈을 받고 대신 띄워주는 서비스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대립이에요, 대립. 대신 군대를 가서 섰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남 대신 군대를 가서 띄워주는 겁니다. 이분은 어차피 군대건 노동력이건 그렇게 죽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직업인 겁니다. 이게 뭐 일 좀 하지 뭐 내가 일 잘하니까 가가지고 대신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문제는 근데 본래 군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전쟁 시에 싸우려면 나도 늘 가서 훈련을 받고 와야 되는 거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랬는데 그냥 나는 가지 않고 늘 이 꾼들만 보낸 겁니다. 수령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있나? 당연히 알죠. 맨날 오는 사람만 오는데 김정은을 불러도 그 사람이 오고 최태성을 불러도 그 사람이 오고 뭐 김진우 그 사람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령도 알고 있습니다. 수령도 알면서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어차피 전쟁도 안 나고 나는 돈이나 벌면 되는 거지 뭐. 대립군한테 야 30% 놔줘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를 안 가고 다들 대신 뛰는 이런 게 일상화되기 시작했어요. 방군수포라고 하는데 말뜻만 조금 들어둘게요. 나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립군을 세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도 누가 대신 가주면 좋겠지, 돈 좀 내고. 근데 난 돈이 없는 걸 내가 몸으로 때워야지. 간 거예요. 전 제가 그냥 군대 몸으로 뛸래요 그랬더니 수령이 뭐라 그러냐? 안 돼. 너 가. 너 가고 대립군 세워. 그런 겁니다. 돈으로 내.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돈이 생기니까. 너 노동력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하지 나는. 그래서 군대 온 사람을 주방 쫓아내버리고 포를 거둔 거예요. 난 진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날 쫓아내고 포를 걷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비리 속에서 사람들은 이게 세금이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겠죠. 못 가고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때 전쟁이 터졌으니까 누가 싸웠겠습니까?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국방력은 이 모양이었던 겁니다. 나라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이거 아니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제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몸으로 뛰게 하지 말고 그냥 돈을 걷자.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직업군을 우리가 사서 키우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인당 2피를 내면 1인당 2피를 내면 배 2필이면은 쌀로 몇 가마 되는 그런 양이에요. 이걸 내면은 그 돈으로 우리가 군인을 사서 5군형과 같은 직업군제를 만들겠다라는 게 나라의 생각이에요. 좋았죠. 근데 이렇게 되자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몸으로 뛸 때는 차마 없던 부작용이 돈으로 내면서 생긴 겁니다. 뭘까요? 3살짜리가 군적에 등록이 된 겁니다. 만 3살짜리 꼬마아이가 이제 막 젖을 떼고 있는 아이가 이미 군적에 등록이 돼가지고 너도 돈을 내세요 이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너도 군대 오세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가서 전 아직 군대 올 나이가 아닙니다. 보여주면은 가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돈으로 내니까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구첨정, 깐난하기도 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할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랍니다. 옛날 같으면 시체를 파가지고 해골골고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가야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100,
백골징포. 백골에게도 포를 징수했다. 심지어 여자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경이라는 분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애절양이라고. 오죽했으면 깐난애기가 태어났는데 사내아이인 거예요. 얘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돈을 낼 아이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얘 때문에 또 얼마의 돈이 들어올까? 그래서 그 아이의 성기를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절양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군정문란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럼 물론 더 후대 일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종 비리가 난무하자 사람들이 군역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쪽저쪽 도망다니고 호적을 파버리고 난 조선 사람 아니야! 그러고 숨는 거예요. 막 산속에 숨어가지고 도둑이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이러면 나라 전체로서는 피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령은 돈을 벌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이건 피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대책을 마련해요. 영조 때였는데요. 영조 때 대책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걷지 말고 집마다 거둡시다. 혹은 땅을 기준으로 부자가 많이 내게 합시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당시 영조 때는 노론들이 좀 득세였거든요. 여러 반대에 부딪히고 영조는 차선책으로 균역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일단 두 필을 한 필로 절반으로 딱 감해드릴게요. 이겁니다. 두 필을 한 필로 감한다. 1인당 두 필을 이제부터는 절반인 한 필만 내게 하세요. 그럼 나라의 세금 수입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줄었겠죠. 그쵸? 줄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대신에 저는 다른 데서 부족한 세원을 좀 충당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본 마음은요, 부자들이 내는 게 좋아요. 지주가 많이 내면 좋겠는데 땅에다 부과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반대들이 심하시대요. 하지만 그래도 이 줄인 양만큼은 조금 더 내세요. 결작이라 그래서 땅이 있는 분은 그래도 조금씩만 더 냅시다. 결작 2두씩만. 쌀 2말씩만 좀 내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인 척하고 세금을 안 내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양반은 면제거든요. 근데 너희들 양반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 안 내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세금을 낸다면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처럼 뭔가 비스무리한 벼슬을 하나 줄게. 너희들은 앞으로 군대로서는 선무군관이라고 명예직입니다. 약간 군 장교 정도 되는, 소대장쯤 되는 명예직입니다. 이걸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도 한 필씩 내. 세금은 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대신 명예직을 줄게. 그랬더니 숨어있던 불법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금 낼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 명예직이 좋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양반은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그리고 또는 어장세라든가 염세라든가 소금세라든가 선박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왕실이 받던 세금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나라의 지원으로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닷가 주민들이 이전보다는 세금을 조금 제대로 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왕실이 받을 때는 그냥 좀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럼 알아서 내지 마 이랬었는데 나라의 세금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바닷가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런 사료가 나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균역법의 결과물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습니까? 아니죠. 두 필이 한 필 됐어도 백골징포는 여전했고요. 여자가 남자인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뒤에 한 번 더 가서 흥선대원군 때 가서 호포법이란 제도로 마련이 될 겁니다. 뒤에 가서 배웁시다. 이건.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은 나라에서 한 마을에 부과합니다. 밤나무골 그러면은 밤을 내세요. 감나무골은 감을 내세요. 강릉은 고등어를 내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을마다 부과를 하면은요, 이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부과합니다. 한 집당 특산물 빼당을 받을 만큼 내라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물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감이 서울까지 오려면 그게 멀쩡할까요? 물러 터지죠. 그래서 중간에 말려가지고 곶감으로 온다든가, 고등어는 안동쯤 지났을 때 간을 해가지고 간고등어로 온다든가, 명태 기껏 잡았는데 대관령 넘으면서 전부 다 망가집니다. 말려 황태로 갖고 온다든가, 가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A 마을은 배, B 마을은 감, C 마을은 사과였습니다. 근데
A마을에 배나무 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A마을 사람들은 배 대신에 감을 길렀습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응당 A마을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배가 아니라 감을 내도록 해라 라고 해야 맞지요. 그럼 나라에서 배는 어디서 구하죠? 안 돼요. 그쵸? 감은 이미 있는 걸 너도 감해? 안 돼? 넌 배야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마을은 감을 길렀는데 배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을 팔아서 배를 사다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감을 사세요, 배 삽시다 이러면서 다닐까요? 아니요. 또 심부름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사다 주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겨가는 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배가 필요하죠? 감을 저한테 주십시오. 500원에 600원에 팔고 그걸 배를 사다가 800원에 도로 팔고 중간에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대납업자라고 불러요. 대신 납부해 주는 업자.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전국의 공납 시스템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납이라는 아름다운 서비스업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수령이 여기서 또 착안을 한 거죠. 괜찮은데? 이 동네는 고등어를 내게 돼 있어. 근데 가만 보자. 고등어 한 마리 1,000원인데 이거 별론데? 아, 바꿔. 너희들이 이제부터 고사리를 내. 그런 거예요. 수령이. 바닷가 마을에 갑자기 고사리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고사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고등어를 팔아가지고 고사리를 사야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게 누구? 대납업자. 고사리가 뭔지 모르시죠? 되게 비싸요. 한 줄기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서 고등어를 100마리를 갖다가 고사리 2봉지 갖다 주는 겁니다. 중간에 이건 누가 먹었을까요? 대납업자. 그 사람하고 짠 수령과 향리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 이익이 100배에 달한 곳도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내가 고사리를 찾아 나서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대관령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구했습니다. 별것도 아니구만. 그러면서 신나게 들고 와서 수령한테 이걸 냈죠. 고사리입니다. 하고 냈어요. 수령이 받아줍니까? 안 돼. 이 고사리는 안 돼, 안 돼. 대납업자가 내는 것만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받는 고사리엔 대납업자의 사인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이런 겁니다. 작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사리를 직접 갖다 내도 납부를 방해했어요. 이게 바로 방납의 폐단입니다. 납부를 방해받은 겁니다. 나는 내가 고사리를 구해왔는데 왜 못 내게 합니까? 대납업자랑 짜야 되니까. 내 돈 벌어야 되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 지방의 향리, 수령, 대납업자, 중앙의 훈구들 다 이거 갖고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방납 폐단이 너무 심각했어요. 사람들의 세금은 100배에 달했고요. 못 살겠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돈으로 받으면 돼요. 어차피 방납업자 역할을 나라가 하는 겁니다. 대납업자 역할을 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서 먹으면 되잖아. 어차피 시장도 발전했고 이제는 고등어로 내지 말고 돈 200원을 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고사리 사 먹을 게 필요하면 내가 배 사 먹을게. 감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돈으로 거두면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분이 수미법이라고 앞으로는 현물로 받지 말고 쌀로 받읍시다 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됐을까 안 됐을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결국에 전부 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해보자 라고 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실리주의자 광해군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선조 때 이미 일부 지역은 임시로 전쟁통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 앞으로 세금은 땅, 면적, 결당 12두를 내라. 처음에는 16두였는데 감해줍니다. 12두를 내면 그 돈으로 우리가 사 먹을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본래 땅에서 걷던 거를 그대로 땅에서 거둔 겁니다. 깎아준 거지. 사람한테 걷던 거를 사람한테 거둔 거예요. 깎아준 거지. 하지만 이거는 집집마다 걷던 거를 부자한테만 걷게 만든 거예요. 흥부처럼 땅이 없고 자식만 많은 집은 더 이상 공납을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놀부처럼 땅 부자들은 이 폭탄에 맞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부자가 많이 내는 세금, 정말 근대적인 세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금제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지주가 좋아했을까요? 양반이 좋아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랬겠죠. 전국 실시에는 100년이 걸립니다. 처음 경기도에다가 조금 확장해서 전국 실시에 100년이 걸릴 만큼
1608년에 시작하는데 숙종 때인 1708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반대가 매우 심했던 게 이 제도였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니 바로 별표 공인의 등장입니다. 나라에서는 이제는 고사리를 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사리를 사다 주는 심부름꾼이 필요해요. 세종대왕이 직접 가서 고사리 얼마입니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심부름꾼은 상인들이었습니다. 전국 유통망에 밝아야 됐고요. 다량 구매가 가능해야 됐고요. 나라에서 필요한 게 뭐 고사리 2봉지겠습니까? 몇천 박스를 갖고 와라 이럴 거 아닙니까? 다량 구매가 필요했었고 그만큼 자본도 있어야 되고 유통망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빠꼬미 상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상품 경제 발달에 기여했던 분들이에요.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통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동법과 함께 어우러지더라 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세금제도 세 가지 조세, 역, 공납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기억합시다. 특히 대동법은 뭐 매우 중요한 법이므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례 좀 보실까요? 내용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교재 뒤에 있는 사료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제도 관련 사료는 저 뒤에 한국사 주제탐구 64쪽에 있는 것들을 좀 참고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조 때 양전 전국적으로 땅을 측량한 다음에 해마다 풍융을 보아서 등급을 나누는 법을 혁파하고 해마다 풍융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냥 무조건 1열당 4도만 내라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풍융도에 따라서 뭐 달리했는데 됐어 그냥 최하로 맞춰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법? 영정법. 영의정 이원익이 아래기를 각 거울의 진상과 곡물이 박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물건값이 3, 4배, 수십 배 같은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봄가을로 쌀만 거두고 처음에는 이렇게 16도를 거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납인에게 쌀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게 하소서 라고 했더니 따랐다는 거죠. 무슨 법? 대동법. 공납의 폐단, 박납 폐단을 시정하고자 대동법 실시. 신이 작년에 하직 인사 드릴 때 양인의 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한 적이 있는데 백성들이 길을 막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더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성상께서 영조께서 특별히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해주라고 명령하셨다 라고 하자 모두가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법? 균역법. 할만하죠? 신이 홍문관에 있을 때 이의 말을 이용하여 군사의 수를 감하고 불필요한 관직을 이것도 같이 이어지는 거죠. 말에 아는 바가 있었고 작년에도 이렇게 아랜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예요. 자, 영조 때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했다. 무슨 법? 균역법. 2필에서 1필로. 그러면서 뭐 사람마다 걷고 싶기도 했었고 땅마다 걷고 싶기도 했었고 또 집마다 걷고 싶기도 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다. 경들의 반대로. 다만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절반으로 줄일 테니까 그 다음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오 라고 영조가 한 발 물러서면서 균역법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됐어요?